새벽 3시, 당신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오늘 회의에서 던진 그 말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내가 너무 강하게 말한 건 아닐까? 그 사람 표정이 왜 그랬을까? 내일 분위기가 어색하면 어떡하지?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한 가지 걱정이 10가지 불안을 낳습니다. 어느새 당신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재난 앞에서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이런 경험 낯설지 않으시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쉬지 않고 멈출 줄 모르게 생각합니다. 더 신중해야 해.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해. 완벽하게 준비해야 해. 그렇게 우리는 생각의 미로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출구는 보이지 않습니다. 미로는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당신은 관계에서도 생각합니다. 왜 답장이 늦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당신은 일에서도 생각합니다. 이 선택이 맞을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리고 결국 당신은 지쳐갑니다. 생각만 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분석만 하다가 행동하지 못합니다. 걱정만 하다가 살아내지 못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 당신도 그런 순간을 겪고 계실 겁니다. 머리는 복잡한데, 몸은 무겁고 마음은 불안한데, 발은 떼지지 않는 그런 시간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출구가 되어드릴 수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함께 이 미로를 빠져나가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생각에 사로잡힐까요?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생각은 우리를 보호하려는 본능입니다. 뇌는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는 뇌에게 위협입니다. 그래서 뇌는 끊임없이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이렇게 되면 저렇게 대응하고, 저렇게 되면 이렇게 대응하고, 마치 체스 게임을 두듯 수십 수를 앞서 계산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반추적 사고 루미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생각을 되풀이하며 곱씹는 현상입니다. 소가 되새김질하듯 우리는 걱정을 되새김질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일대학교 심리학과 수잔 놀렌-마이너스 훅세마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반추적 사고는 우울증을 악화시키고 문제 해결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답은 더 멀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생각은 현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걱정하는 90%의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연구 결과입니다.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는 미래의 괴물과 싸우느라 현재를 소진합니다. 둘째, 생각은 생각을 낳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걱정은 연관된 다른 걱정을 불러옵니다. 회의에서 실수했다는 생각은 나는 무능하다로 이어지고, 무능하다는 생각은 결국 해고당할 것이다로 확장됩니다. 이것이 바로 파국화 CATASTROPHIGING입니다. 작은 문제를 거대한 재앙으로 부풀리는 인지적 오류입니다. 셋째, 생각은 행동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은 역설적으로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완벽한 선택을 찾느라 좋은 선택의 기회를 놓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분석 마비어넬러서스 퍼렐러서스라고 부릅니다. 넷째, 생각은 통제의 환상을 줍니다. 우리는 생각하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충분히 고민하면 완벽한 답을 찾을 수 있어. 충분히 걱정하면 나쁜 일을 막을 수 있어.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생각으로 미래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생각으로 타인의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생각으로 이미 일어난 과거를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 속에 갇혀 정작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운동해야 한다고 생각만 하고 운동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만 하고 전화하지 않습니다.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만 하고 키보드를 두드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비극입니다. 우리는 생각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머리는 끊임없이 돌아가는데 몸은 점점 더 멈춰갑니다. 심리학자 칙센트미하이는 이를 심리적 엔트로피라고 표현했습니다. 정신 에너지가 무질서하게 흩어지는 상태. 생각은 사방으로 튀지만 어떤 것도 실현되지 않는 상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덫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19세기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의 배후에는 위대한 이성이 있다. 그것은 당신이 나라고 부르는 작은 이성보다 훨씬 현명하다. 니체는 서양 철학사에서 처음으로 몸의 지혜를 인정한 철학자입니다. 그 이전까지 철학은 오로지 정신, 이성, 사유의 세계였습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몸은 정신의 감옥이었고 극복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 위계를 뒤집었습니다. 생각이 아니라 몸이 진리를 압니다. 의식이 아니라 본능이 삶을 인도합니다. 니체는 병약한 몸으로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두통, 시력 저하, 소화불량. 그는 산책만이 유일한 치료제임을 발견했습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모든 사상은 걸으며 떠올랐다. 니체의 걸작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모두 산책 중에 구상되었습니다. 그는 하루에 8시간씩 걸었습니다. 알프스 산맥의 가파른 길을 오르며 사유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명백했습니다. 몸이 움직일 때 생각의 매듭이 풀립니다. 걸을 때 정신은 자유로워집니다. 니체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모든 것은 믿지 마라. 책상 앞에서, 침대 위에서, 소파에 누워서 하는 생각은 병든 생각입니다. 정체된 몸에서는 정체된 사유만 나옵니다. 현대 신경과학이 니체의 통찰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걸을 때 우리 뇌에서는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팀은 걷기가 창의성을 60% 증가시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걸을 때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DMN가 활성화됩니다. 이것은 뇌가 휴식할 때 작동하는 영역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아무것도 안 하려 할 때 가장 창의적인 통찰이 옵니다. 걷기는 또한 세로토닌과 도파민 분비를 촉진합니다. 불안을 가라앉히고 기분을 고양시킵니다. 해마의 신경세포 생성을 촉진해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니체는 이 모든 것을 과학 없이 직관으로 알았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정신이 깨어난다는 것을. 또 다른 통찰은 20세기 프랑스 철학자 모리스 메를로마이너스 퐁티에게서 옵니다. 메를로마이너스 퐁티는 체화된 인지 인바디드 카그니션의 선구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나는 나의 몸이 아니라 나의 몸이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흔히 몸과 정신을 분리합니다. 나는 머릿속 어딘가에 있고 몸은 그저 나를 운반하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자동차 운전자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메를로마이너스 퐁티는 이것이 근본적인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몸을 통해서만 세계를 경험합니다. 몸을 통해서만 타인과 관계 맺습니다. 몸을 통해서만 의미를 만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사랑을 느낄 때 그것은 단지 추상적 개념이 아닙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바닥에 땀이 나고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사랑은 몸의 경험입니다. 당신이 불안을 느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깨가 긴장되고 호흡이 얕아지고 위장이 조여듭니다. 불안은 머리가 아니라 몸에 먼저 옵니다.
메를로 마이너스 퐁티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는 우리가 사유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다. 우리는 세계를 머리로 이해하기 전에 몸으로 느낍니다. 아기는 언어를 배우기 전에 엄마의 품에서 안전을 느낍니다. 춤추는 사람은 동작을 분석하지 않고 리듬에 몸을 맡깁니다. 운동선수는 생각하지 않고 몸이 기억한 대로 움직입니다. 이것이 체화된 지식입니다. 머리가 아니라 몸이 아는 지식입니다. 메를로 마이너스 퐁티의 통찰은 현대인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생각이 많을 때 더 생각하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몸으로 돌아오십시오.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발이 땅을 딛는 감각을 느끼십시오. 피부에 닿는 바람을 감각하십시오. 몸으로 돌아올 때 생각의 폭풍이 잠잠해집니다. 과거와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존재하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 당신은 타인의 생각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일어난 과거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걸을 것인가, 앉아 있을 것인가, 전화할 것인가, 미룰 것인가, 글을 쓸 것인가, 계속 고민할 것인가. 몸을 움직이는 것은 통제 가능한 영역입니다. 생각은 통제할 수 없지만 행동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행동할 때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을 바꾸려 애쓸 때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 몸의 자유를 되찾는 법입니다. 첫째, 5분 규칙을 실천하십시오. 생각이 많아질 때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지금 5분 안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설거지할 수 있습니다. 계단 오르내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창문을 열고 심호흡할 수 있습니다. 책상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닙니다. 행동한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이를 행동 활성화 비헤이비어럴 액터베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작은 행동이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합니다. 도파민이 분비되고 기분이 좋아지고 다음 행동의 동기가 생깁니다. 생각의 악순환을 끊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몸의 선순환을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 리듬 있는 운동을 하십시오. 걷기, 뛰기, 수영, 자전거 타기. 일정한 리듬으로 반복되는 운동이 특히 효과적입니다. 하버드 의대 존 레이티 박사는 운동하시는 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은 뇌의 기적에 필요다. 운동할 때 뇌에서는 BDNF 뇌유래 신경 영양인자가 분비됩니다. 이것은 뇌세포의 성장을 촉진하고 신경회로를 강화합니다. 새로운 뉴런이 생성되고 시냅스 연결이 증가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운동이 편도체의 활동을 감소시킨다는 점입니다. 편도체는 두려움과 불안을 처리하는 뇌의 영역입니다. 운동은 말 그대로 뇌의 불안 스위치를 끕니다. 하루 30분 걷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무리하게 헬스장에 갈 필요 없습니다. 집 근처를 천천히 거닐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성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운동보다 매일 20분 운동이 낫습니다. 셋째, 감각에 집중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생각이 많다는 것은 감각에서 멀어졌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은 모두 머릿속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의 감각은 현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여십시오. 찬 공기가 얼굴에 닿는 것을 느끼십시오. 새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감촉을 느끼십시오. 식사할 때는 천천히 씹으십시오. 음식의 맛, 향, 질감에 집중하십시오.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십시오. 샤워할 때는
물줄기의 온도와 압력을 느끼십시오. 비누 거품의 촉감을 음미하십시오. 이런 순간들이 당신을 현재로 데려옵니다. 생각의 시간에서 감각의 시간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명상 전문가들은 이를 마음챙김 MINDFULNESS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거창한 명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이 마음챙김의 기회입니다. 넷째, 대화에서 몸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인간관계에서 생각이 많은 사람은 말이 많거나 말이 없습니다. 둘 다 같은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머릿속에서 상대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 말이 적절할까? 부적절할까? 지금 내 표정이 이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러운 대화를 가로막습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십시오. 상대의 눈을 봅니다. 상대의 표정을 관찰합니다. 상대의 목소리 톤을 듣습니다. 상대의 몸짓을 느낍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도 열어둡니다. 어깨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호흡을 깊게 합니다. 미소를 짓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의사소통의 93%는 비언어적입니다. 목소리 톤이 38%, 몸짓과 표정이 55%입니다. 실제 언어는 겨우 7%에 불과합니다. 생각으로 완벽한 말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몸으로 진정성을 전달하십시오. 미안해라는 말보다 진심 어린 눈빛이 더 강력합니다. 사랑해라는 말보다 따뜻한 포옹이 더 깊이 전달됩니다. 몸이 열려 있으면 관계도 열립니다. 생각이 많으면 관계는 닫힙니다. 다섯째, 창조적 작업을 손으로 하십시오. 요리하십시오. 그림을 그리십시오. 악기를 연주하십시오. 정원을 가꾸십시오. 뜨개질을 하십시오. 손을 사용하는 활동은 뇌의 전전두엽 피질을 활성화합니다. 동시에 편도체의 활동을 감소시킵니다. 걱정하는 뇌에서 창조하는 뇌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독일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활동적 살바이터 ACTIVA를 강조했습니다. 노동 레이버, 작업 워크, 행위 액션.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기 전에 만드는 존재입니다. 현대인은 너무 많이 소비하고 너무 적게 창조합니다. 콘텐츠를 보고 상품을 사고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직접 만들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손으로 만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시간이 사라집니다. 걱정이 사라집니다. 오직 지금, 여기, 내 손의 움직임만 남습니다. 심리학자 칙센트미하이가 말한 몰입플로 상태입니다. 몰입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합니다. 그리고 몰입은 생각이 아니라 행동에서 옵니다. 여섯째, 자연과 접촉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자연 속으로 나가십시오. 공원도 좋고 산도 좋고 바다도 좋습니다. 아스팔트가 아닌 흙을 밟으십시오. 일본에는 신린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숲에서 목욕한다는 뜻입니다. 나무 사이를 걸으며 피톤치드를 마시고 새소리를 듣고 초록을 바라봅니다. 의학 연구들은 신린욕이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혈압이 내려가고 면역력이 증가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나무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강물은 분석하지 않습니다. 구름은 계획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만으로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생각을 멈추고 그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우리는 다시 몸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삶을 산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삶은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사는 것입니다. 머리가 아니라 발로 걷는 것입니다. 계획이 아니라 행동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불안, 우울, 공허함. 그것의 상당 부분은 생각의 과잉에서 옵니다. 몸의 결핍에서 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앉아 있습니다. 너무 많이 화면을 봅니다. 너무 많이 머릿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몸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일어나십시오. 걸으십시오. 뛰십시오. 춤추십시오. 노래하십시오. 손을 움직이십시오. 요리하고 그리고 만드십시오. 자연 속으로 나가십시오. 바람을 느끼고 흙을 밟고 물에 손을 담그십시오. 사람을 만나십시오. 생각으로 관계를 분석하지 말고 몸으로 함께 있으십시오. 옆에 앉고 손을 잡고 포옹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당신을 현재로 데려올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서 지금 여기로. 니체의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몸의 배후에는 위대한 이성이 있다. 당신의 몸은 이미 압니다.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지, 무엇이 당신을 치유하는지, 무엇이 당신을 살아있게 하는지. 그것은 복잡한 심리 이론이 아닙니다. 거창한 자기계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합니다. 움직이십시오. 느끼십시오. 호흡하십시오. 살아있으십시오. 생각은 당신을 과거와 미래로 끌고 갑니다. 몸은 당신을 지금 여기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삶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만 존재합니다. 오늘 하루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생각을 내려놓고 몸을 움직여 보십시오. 걸으면서 발바닥의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뛰면서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스트레칭하면서 근육이 늘어나는 것을 감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발견할 것입니다. 걱정이 사라졌다는 것을, 불안이 가라앉았다는 것을, 그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다는 것을. 당신의 몸은 당신의 가장 오래된 친구입니다. 가장 정직한 안내자입니다. 가장 현명한 스승입니다. 이제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오늘 몸과 함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몸이 깨어나는 여정을 응원합니다.